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못지않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또 하나 수단이 될 수 있는 주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도 안 치고 아니 있는데.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이제 약간 네네네. 던진 거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기 전에 일본에 뭐 일 때문에 이제 갔다가 어느 바에서 그 홍콩에 사는 어떤 한 남자를 바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랑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마시는 위스키들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좀 일반적인 제품을 마시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얘도 좀 위스키 좋아하는 애구나. 뭐 나도 그 사람이 좀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짧은 영어로 막 이렇게 대화를 조금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딱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위스키 컬렉터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내가 이제 수집한 위스키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최근 10년간 재테크를 하는 수단, 뭐 예를 들면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뭐 금을 산다거나, 뭐 명품 자동차를 소유한다거나, 뭐 아니면 아파트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 10년간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 수단이 뭐였느냐? 위스키, 레어 위스키라고 딱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최근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이런 재테크 형한테 팔려고 했군요. 아니 그런가? 약간 아니, 호구로 보였던 거 아니, 아니었습니까? 뭐 그래서 그걸 보여주길래 저도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죠. 네네네. 여기가 내가 일하는 바다. 서로 주고 받았네. 너가 이렇게 먹어보지 못한 술들이 에이씨. 여기에 많이 있다. 한번 한국 오게 되면 우리 바에 한번 들려줘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로 연락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남- 근데 남자였군요. 어쨌거나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전 시간에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했지만, 뭐 특히나 이제 맥켈란이라고 하는 제품이 최근에 뭐 경매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그런 재테크, 그런 수단으로 좀 이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제가 사진 한 장을 딱 준비를 했는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맥켈란.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비교를 할 주려고 지금. 둘의 가격이 똑같다. 아니 그런 걸 그 얘기하고 정도야? 싶은 건 아니고, 아니, 제가 일부러 어떤 기사를 봤어요. 인터넷을 막 찾아보다가 기사를 봤는데, 그 강남의 아파트와 이 위스키의 상관관계,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번 오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또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병이 그러면 아까 맥켈란 파인앤에어 1916 네, 그렇죠. 맞습니다. 두 제가 가지인 보여드린 그거는 네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피터 블레이크와 그렇죠. 피터 블레이크와 또 한 명, 또 한 명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작가가 네. 그린 그 그림을 라벨로 한 제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8억, 뭐 이렇게 19억 정도의 뭐 거래된 제품들. 어쩌면은 그때 말씀하셨던 일반 버전이 20억이 넘어갔으니까 다시 나온다면 전애들이 25억, 30억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먼저 거래가 됐고, 그 그죠. 이후에 거래가 된 거니까 그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한 병, 그 네네네네. 마지막 한 그게 병, 싸게 거래된 네네네. 거예요. 그게 19억이었으니까. 네네네, 19억에 거래가 됐는데, 걔 같은 경우는 뭐 희소성으로 따지면 걔만한 애가 없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주식인데요. 그 마오타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 한 뭐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오타이 같은 경우도 솔직히 중국 술 같은 경우는 저 잘 모르지만 좀 짝퉁, 가짜 술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된다라고 해서 솔직히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진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좀 고가의 막 쟤네들도 뭐 한 몇 천만 원, 몇십, 뭐 몇 억짜리 마오타이가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고가의 술이더라고요. 저 잘은 모르겠지만 만드는 방식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뭐 위스키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좀 뭔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아까도 우리 취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그 취미로 재테크를 많이 한대요. 주식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데 뭐 와인이라든지 그런 피규어 같은 거 모으면서 그거를 약간 리셀 하면서 뭐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와인이나 뭐 위스키 같은 걸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연평균 수익률 몇 킬로는 장난 아닌데요? 20%로 낸다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외부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뭐 가격이 한 3%에서 5% 정도는 평균적으로 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특정 브랜드들이나 어떤 외부의 상황이 겹치면 뭐 많게는 막 한 20-30%도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넘버 시리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중에서 뭐 판매되는 가격이 10만 원대, 뭐 20만 원대 정도 되던 위스키인데 이게 뭐 희소성이죠. 어떻게 보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뭐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뭐 그 한 병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만 원짜리 위스키가 100만 원, 200만 원이 돼서 200%의 뭐 수익을 냈다, 뭐 아니면 10배의 수익을 냈다라고 해도 솔직히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거를 뭐 100병, 200병 뭐 실제로 그거를 재테크 용도로 그렇게 사재기를 해가지고 묻어 놓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재테크를 한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되게 이제 위스키를 주테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통된 의견이 우선 위스키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게 보통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와인보다는. 그렇죠. 상하지 않고 그래도 오래둬도 잘 변질되지가 않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공간의 부피성이 많지가 않은데 위스키는 만약에 에디션 1을 100병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쌓아놔야 되는 또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또 좀 불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위스키로 내가 진짜 재테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진짜 뭐 박스떼기로 막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뭐 한 2평 3평 되는 공간 창고처럼 해가지고 방 하나를 예를 들면 그죠. 한다라고 해서 막 쟁여놓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고 이게 우리가 알아보다 보면 어떤 술들이 이게 가격이 그래도 올라갈 올라갈지.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뭐 이렇게 오를 거니까 이걸 사라 뭐 해서 우리는 꼭 지금 해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건 맞아요. 아닙니다. 진짜 주테크는 아니더라도 진짜 만약에 그렇게 막 한 10병, 100병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은 방 하나에 에어컨 하나 해가지고 그렇죠. 셀러처럼 틀어놓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분은 막 오피스텔 이런 거 구해가지고 그 집은 위스키 집인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가능하겠네.
그래서 뭐 앞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뭐 맥켈란 파인앤레어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그런 라리크 같은 그런 시리즈라든지 이런 위스키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마오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와인 중에서는 오데 샤또 네. 와인 아니면 뭐 로마네 꽁띠 같은 그런 와인들이 왜 그렇게 가격이 뭐 출시될 때부터 이미 많은 고가의 와인이나 뭐 고가의 술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뭐 그 맥켈란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뭔가 맛과 향이 거의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맛이 막 엄청 맛있어가지고 막 이거는 막 1,000만 원, 이건 1억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 희소성과 뭔가 그거를 그 브랜드 자체의 상징성, 막 이런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뭔가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큰 이유는 희소성이잖아요. 수량 자체가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그 브랜드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런 어떤 분야든 뭐 가방이면 가방, 위스키면 위스키, 뭐 뭐든지 간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게 진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전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뭐 파피 바닌클이라든지 뭐 그런 비텍이라는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켈란이나 뭐 여러 좋은 브랜드들의 고숙성 제품들이 물론 뭐 맛은 그 사람마다 좀 입맛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그 위스키 한 병을 그렇게 60년 동안 숙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이렇게 지나도록 그 제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거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정말 매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맥켈란 파인앤레어 1926 같은 경우는 뭐 60년 숙성이니까 제품 자체가 40병밖에 안 나왔고 그렇죠. 그 중에 아마 일부는 마셔서 없어졌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죠? 하셨겠지. 아니면 뭔가 파손이 됐다거나 아우 그거는 뭔가 좀 끔찍하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남아있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수량 자체가 몇 개가 없으면 희소성으로 따지면 정말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앞으로는 아마 못 만들 거예요. 뭐 명품 브랜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뭐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브랜드에서 가방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그 장인이 정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이렇게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 위스키 같은 경우는 그 오크통의 퀄리티라든지 그 보리의 품종이라든지 그 자연의 그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60년 동안 이 위스키를 만드는 건데 그걸 똑같이 뽑아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으니까. 예전에 지금 얼핏 들은 얘기지만 뭐 우표 수집가가 세상에 2장밖에 없는 우표 중에 하나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한 장이 이제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청 고가의 낙찰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낙찰되자마자 그 모두의 앞에서 그 우표를 태워버린대요. 그러니까 다들 막 와 미쳤다 그랬대요. 근데 나에게는 이제 유일하게 한 장이 남아 있다. 이제 이것의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희소성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품이라는 이미지가 그런 걸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서 또 샤넬 가방이 가격을 또 뭐 10몇 프로 올려서 기존에 뭐 900만 원, 1000만 원 하던 가방이 100만 원이 또 올라갔다. 그런데도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반대로 이제 일부 명품 브랜드들은 뭐 너무 빨리 팔기 위해서 뭐 홈쇼핑에도 많이 내놓고 여러 군데에서 생산을 하면서 추후에는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브랜드도 있긴 하죠. 그렇죠. 구찌
구찌킹.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떻게 브랜딩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느냐, 앞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찾다 보니까 에르메스 같은 그런 명품 브랜드에서는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런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수량 자체도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고 네. 뭐 정말 몇 개의 수량만 나오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팔렸어. 그러면 그 재고를 떨이를 하거나 할인을 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홈쇼핑이나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워버린대요. 네네. 그냥 폐기해버린대요. 그래야지만 그 희소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품질 관리를 엄청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싶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욕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위스키도 결국에는 맛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말 듣보잡 윤정갑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증류소 차려가지고 했는데 내가 뭐 60년 숙성한 원액이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내놓는다 한들 아니, 이런 이름은 좋은데요? 정갑. 정갑. 아무튼 그렇게 해서 60년 숙성한 원액을 내가 담아서 이렇게 제품을 낸다 하더라도 이런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형이 내시려면 일단 6가지 식스 필러를 하나 우선 정하지. 쌓아가야지. 그래서 아무튼 그 뭐 다른 증류소도 아니고 맥켈란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만큼의 어떤 품질 관리와 여러 가지가 쌓여 있는 검증된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이 전화에서도 쭉 설명을 했지만 뭐 BTAC 시리즈라든가 맥켈란 시리즈 엄청나게 올랐어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오를 만한 위스키가 더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런 거는 사실 그 공통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인앤레어 시리즈도 그렇고 네. 뭐 아니면은 비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도 대부분 다 뭐 싱글 캐스크 아니면은 뭐 캐스크 스트렝스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스몰 배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정된 수량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숙성이면은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뭐 40년, 50년, 60년 하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원액이 다 엔젤스체어로 날아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10년, 20년 숙성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품질의 좋은 퀄리티의 원액이 한정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제품화 시켰을 때는 시장에 풀리는 것 자체가 뭐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제품들이 당연히 희소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시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싱글 캐스크 제품들 특히나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글렌드로낙 같은 네네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글렌알라키 네. 또 싱글 캐스크 제품 많이 나오고 뭐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뭐 약간 예전에 출시됐던 올드 바틀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뭐라 그러죠 수량 자체가 많이 시장이 풀리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남아있는 수량 자체가 적어서 희소 가치가 네네네네. 올라간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여기 남대문 시장 많이 가시잖아요, 투기님. 아 네네. 가끔씩 네네. 올드바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그거 보이긴 잘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대문은 그분들은 다 알아요. 이제 이거 올드바틀이라서 어느 정도 가격 책정되는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잘 몰라. 그러니까 완전 막 80년대 보틀인데 이분은 뭐 한 00년대쯤 나온 걸로 알아가지고 그거 뭐 10몇 만에 가져가. 그러면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약간 그 깡통 시장에서 올드바틀 찾기는 좀 약간 솔직히 요즘은 옛날 말이고. 그게 이제 몰래 이제 예전에 더스티 헌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올드바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다니는 거야. LP 모으듯이 막 그런 그런 막 남대문이나 아니면 뭐 깡통시장이나 아니면은 막 어디 지방의 리커샵 막 지방 오래된 리커샵 같은데 가면은 막 저 구석에 막 원주 악성재고로 남아 있는 그런 술인데 막 할아버지가 막
돋보기 끼고 이렇게 막 책 보다가 저거 얼마예요 하면은 저거 뭐 얼마야 옛날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야. 이제는 그런 거 없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컴퓨터로 막 찾아봐. 위스키 시세 뭐 베이스 이렇게 막 검색해. 소더비 경매 WWW다 소더비 5월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남대문 같은 데는 그냥 올드바트를 현행바틀보다 진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같은 값에 올드바틀을 먹으면 땡큐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딱 그 정도. 그리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문방구 헌터들. 문방구? 네. 뭐예요? 옛날 초등학교 막 시골의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옛날 장난감들 그런 것도 또 비싸대요. 맞아. 난 조립 진짜- 그 박스 안에 네, 들어있는 그런 거. 거. 나는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장난감 되게 민감한데 장난감도 한정판이나 아니면 솔드아웃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인기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시가가 붙어. 웃돈 주고. 어떤 주고 살 수밖에 없어.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맥켈란이 좀 잘하는 또는 다른 주류 회사에서 좀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타벅스에서 스탬프 찍어가지고 뭘 준다고 하면은 굳이 안 먹어도 될 거를 싹 사가지고 그 상품을 위해서 오히려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한 병을 사려면은 뭐 다른 것도 떼기를 해야 된다 박스로 사야지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테크 쪽이니까 다 그게 다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조장한다?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만든 위스키가 시중에 내가 푸는 가격, 내가 시중에 내놓는 가격이 10만 원인데 이게 시장에 나가서 그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100만 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 그러면 내가 이걸 10만 원에 내놓지 않고 20만 원, 30만 원에 내놔도 어차피 100만 원에 거래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래도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살려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명히 그 술을 만드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놓고 그렇게 올리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뭐 악성재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이 묶어가지고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소매로 판매하는 샵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가격을 얘한테 녹여가지고 또 좀 올려서 팔고. 원래 약간 온라인에서 개인 바트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 이런 건 불법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아직까지는 개인 간 거래를 하면 개인 안 간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당근마켓이나 네네네, 중고나라에서 안 하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네네. 이게 결국 주테크로서 앞으로서 가치가 있는 게 맥켈란을 봤을 때는 쉐리 캐스크 가능한 그리고 이제 싱글 캐스크에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가능한 이제 CS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을.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쨌건 이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희소 가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우표인데 우표가 이제 전 세계에 2장밖에 안 남아 있어. 근데 내가 그 2장 중에 하나를 불태웠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 희소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 우표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거래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한 병의 가격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처음에 샀을 때 가격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냥 그 100만 원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한 번 거래가 돼야 그때부터 그 가격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면 의미가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좀 갖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또 일반화됐다고 느끼는 게 일품질로도 왜 18년, 19년, 20년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걔네들도 처음에 18년이 나왔을 때는 소주가 이렇게 비싸?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품귀 현상 나오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일품질로 좀 살았습니까?
아니 저는 술을 쟁여놓는 거는 제 성격이랑 안 맞아가지고 안 하는데. 맞아. 그래서 약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술값이 오르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처럼 우리 지갑에서 이렇게 돈 주고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뭐 6병을 사요. 뭐 맥켈란 뭐 고숙성을 한 6병 사서 한 병은 내가 먹고 나머지 4병은 뭐 이거는 내가 주테크용으로 두고 뭐 한 병은 또 일단 두고 이게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제가 앞으로 다른 술을 먹어도 이 돈에서 나가 이게 오르는 값에서 그냥 나가는 거니까 사실상 드는 술값이 없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투자를 약간 거의 네, 내부적 돌리는 네. 용도로 자기가 활용을 술을 하는 먹기 거죠. 위한 수단으로 주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재테크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위스키 주테크네. 맛있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위스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이 제품이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술들을 쟁여 놓는 거지. 그쵸. 자기가 오르면 마시려고. 좋지만 어. 나중에는 이 돈 내고 이 술을 못 먹으니까 많이 사놓겠다 이 느낌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 그렇게 근데 해서- 주테크를 잘 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이 지금 판매가 안 되는데 음. 판매를 할 곳도 있어야 되고 야 이런 게 올라왔어라고 하면 그래요? 뭐 한번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안 되긴 이제 하네.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재테크를 하거나 수테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런 파이낸레어나 뭐 비텍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제품들 이제 중에 약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포텐셜이 엄청나게 있는 제품들을 좀 어떻게 하면 선별할 수 있느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왕이면 버번 캐스크보다는 쉐리 캐스크 숙성 제품을 좀 권장해요. 왜냐하면 버번은 그 버번 캐스크가 계속해서 새로 나오잖아요. 캐스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걔는 희소 가치가 좀 떨어져. 하지만 쉐리 캐스크는 한정적인 수량만 나오는 거고 또 그 쉐리 와인을 담았던 그 캐스크의 퀄리티가 이제 좋은 것들이 얼마 없단 말이죠. 최근에 나온 애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숙성된 그런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된 위스키 원액들이 확실히 좀 가치가 좀 올라갈 거라는 게 있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품을 만들 때 물을 섞어 가지고 수량을 많이 늘려서 나오는 제품 아니면은 그 메링이나 베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캐스크에 있는 원액들로 제품을 만드는 애들은 수량이 워낙 많이 풀리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싱글 캐스크 같이 이렇게 한정 물량으로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격이 단기간에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포텐셜이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또 싱글 캐스크 자체도 솔직히 저렴한 가격대는 아닌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뭐 맥켈란 18년이었나요? 오랜 기간 동안에 단순히 모아놨는데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아들에게 선물을 해서 뭐 아들에게 이제 큰 주테크의 수단이 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아버지가 뭐 위스키를 좋아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정말 뭐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좋아해서 그랬을 겁니다. 아들에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재테크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매년 생일에 얘한테 맥켈란 18년이 매년 출시되니까 릴리즈별로 그걸 한 병씩 선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20 몇 년 동안 받은 게 20 몇 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얼마였죠, 이게? 그 다 팔았을 때 가격이 한 10 몇 억 됐을 거예요. 맥켈란 18년인데도 20몇 네. 병을 네네네네네. 모으니까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런던에 있는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28년 동안 모았다고 하네요. 런던에 집을 샀어요. 네네네. 엄청나군요. 근데 이게 최근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네네네 그 옛날 옛날 맥켈란이잖아요. 맥켈란이에요. 완전 초창기에 나왔던 맥켈란이고 솔직히 이런 거니까 그만큼의 가격이 상승이 일어난 거지. 그렇죠. 만약에 뭐 최근에 시작해가지고 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맥켈란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또 60년 지나봐 또 모른다고. 근데 저 당시 맥켈란은 쌌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 사실 때는 아마 아버지가 진짜 부담 없이 사는 술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예를 맞아요, 들면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이제 위스키를 한 병씩 선물할 건데 어떤 거를 살 거냐라고 고민했을 때 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술, 비싸다고 하는 술을 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 맥켈란이 아니라 발렌타인 30년 아니면 조니워커 블루 막 이런 거를 살 텐데 그런 것도 물론 나중에 가면 가치 상승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싱글 몰트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요즘은 몰트도 너무 올라서 이제 법원이 따라가고 있는 건데 네네. 법원도 그렇죠. 법원 위스키가 올라갔잖아요. 네네. 오히려 럼을 사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많아요. 그런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그런 거에 그죠. 지식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일반인 분들도 이제 막 뭐 주테크 아니면 술테크를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어떤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주도의 재발견을 좀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매체에서 소개하는 뭐 좀 돈이 될 수 있는 앞으로 포텐셜이 있는 그런 제품군들을 이제 좀 엄선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런 것들 좀 쟁여 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10년, 20년 지났을 때 또 엄청난 모르죠. 가치 상승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생일 선물 이렇게 받은 걸 또 아들이 안 까먹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높은 아버지가 점수를 선물하면서 절대 당부했대요. 절대 오픈하지 말라. 아 진짜로? 아, 그 착하네. 약간- 영국 애들이 약간 그런 게 없어요, 개념들이. 아빠 말 잘 들었네. 저희 애기들한테도 좀 해볼까 생각하는데 너무- 만약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남자애들 아니야? 맞아요. 까먹는다고. 그치, 까먹지. 손을 잡으면서 얘기하지. 절대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는 글렌알라키 같은 뭐 증류소 제품들 왜냐하면 이제 신생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글렌 드로낙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좀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옮겨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포텐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증류소들은. 뭐 근데 1년에 한 병씩이면은 아니면 비스포큰 1년에 한 병씩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부담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저렇게 그렇죠. 아니면 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음. 한국 위스키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아마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25% 정도 지분을 먼저 산 다음에 돈을 모읍시다. 그렇지. 75% 그렇지. 지분을 나중에 나눠. 75%도 내가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게. 네. 그거는 사제락이라고 하는 통합적으로 살려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었던 건데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하죠? 저 디아지오가 나중에 아니 근데 그럼 진짜 거래해야 한국 해요, 위스키도 예를 들면 김창수 위스키나 뭐 쓰리 소사이어티 같은 데서 분명히 이제 뭐 펀딩을 나오는 하시겠지.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뭐 검증되지 않거나 초창기에 나오는 제품들은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자기네들만의 시그니처 배치 제품들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치 1번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초의 배치 원에. 그렇죠. 배치 1번부터 예를 들면 그냥 투자하는 개념으로 좀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한 병에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 위스키를 계속 뭐 월급 탈 때마다 2, 30만 원씩 그냥 투자해가지고 배치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이 한 20년 후에 컸을 때 그 배치가 쫙 모였을 때 그 쓰리소사이어티나 김창수 위스키 같은 그런 한국 브랜드들이 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번 그것도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모읍시다. 의견을 모았을 때 그러면 한국 우리 위스키 쓰리소사이어티나 김창수 위스키 같은 브랜드가 앞으로 향후 뭐 10년 20년 후에 그러면 뭐 포스트 맥켈란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뭐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를 잠깐 얘기하고 그럼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요. 어차피 우리가 뭐 쪽집게처럼 이거 사세요. 이거 10병 사세요. 뭐 20병 사세요 한다고 해서 그거 오를 것도 아니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면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아까 제가 그 파인앤레어 시리즈 얘기하면서 그 데이비드 콕스의 그 말 한마디 그냥 너무 좋은 위스키 원액이 있었고 나는 그걸 단지 그냥 상품으로 냈을 뿐이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10년 아니면 5년 앞을 보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막 이렇게를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냥 어떤 그런 딱 이렇게 플랜을 짜가는 그런 게 당장은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되면 너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와 그려놓지 않은 그냥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서 쫓아가는 거랑은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뭔가 하셨으면. 회사의 비전을 좀 더 멀리 돌아보고 그렇죠. 예를 시간이 들면 우리 걸려도 회사의 하나씩 잘 모토는 쌓아가자. 이거야 음. 라는 걸 두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는 게 중요하지 당장 막 누가 뭐 해달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건 좀 저도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비유를 하시니까 기존에 나왔던 파피 반 빙클처럼 네네네.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단지 좋은 위스키를 만들 뿐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당장의 이익을 보는 것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테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 오를 테니까 사놓는다는 마음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술을 미리미리 내가 좀 나중에 못 먹을 수도 있으니 가지고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회사도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번씩 말씀하실 때마다 박수.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두 사람이 뭘 말할지 궁금해져 이제. 이제 팔짱 끼고 들어야지. 저는 이제 약간 어쨌든 그 정도? 술은 마시고 즐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 상품이 어떤 자체의 목적을 넘어서서 어떤 수단이 되는 거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마시고 즐기는 선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뭐 그 정도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마시기 위한 투자. 그냥 그렇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전 요즘 약간 그 관광통역사 안내사, 그 관광통역 안내사 준비하면서 전통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알면서 공부를 좀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위스키도 그러면 유럽의 위스키 또는 미국의 뭐 위스키 이런 것들 있지만 그럼 한국적인 위스키는 그들과 뭐가 다를 것인지라는 고민을 결국에는 앞단에서부터 꾸준히 해야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것에 대한 그 캐릭터가 있는 그런 제품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겠지만 또 뭔가 그런 브랜드의 어떤 컨셉을 잡았을 때 뭐 한국적인 거 아니면 이 사람의 그 철학들이 그게 좀 같이 묶여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뭐 신토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신들이 좀 같이 있어야지 또 제품이 또 되게 멋있게 나오고 시리즈도로 또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뭐니 해도 뭐 오래 살아남아야 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 네. 이 업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려면 진짜 이런 저희 같은 방송이 올바른 주류 문화의 하나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럼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파급이 있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네네. 오늘은 또 제가 마무리를 해야죠. 다음은 이제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네네네. 앞으로 또 어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끝이?